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배울 작품은 유충열전인데요. 교과서 102쪽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유충열전 좀 익숙하죠? 네, 우리 지난 수행평가 때 영웅소설 창작하기를 했었는데 그때 한번 읽었던 작품이 바로 유충열전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도 했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이 부분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자, 이 작품은 이원적 구조와 적강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자, 주인공이 유충렬이죠. 그 다음에 간신, 정한담 이렇게 대표적인 충신의 대표 유충렬, 간신의 대표 정한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인물은 원래 천상계 인물이었어요. 천상계의 자미원 대장성, 그 다음에 익성이었는데 이 두 인물이 서로 대전하다가 싸워서 죄를 지어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늘에서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왔다. 이 강자가 적강의 강자가 하강하다 할 때 그 강이거든요. 그래서 적강 모티프 적강화소가 들어가 있고 또 천상계 지상계라는 자, 세 개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네, 이해되셨죠? 이 부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본격적으로 파악해 볼게요. 자, 그래도 한번 읽으셨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자, 중국 명나라 때 정원주부 유심은, 자, 유심은, 정원주부는 벼슬의 이름이에요. 자, 유심은 자, 충렬 아버지입니다. 자, 유심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가지고 부인은 충렬 어머니겠죠? 장부인이에요. 장부인과 함께 남학 형산에 치성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신기한 꿈을 꾼 뒤에 영웅의 기상을 지닌 아들 충렬을 낳아 기르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 기도를 드려서 낳은 아들이 바로 충렬이 되겠습니다. 자, 그 후에 조정의 신하들 중에 역심을 품은 정한담 일파. 자, 충렬의 아버지 유심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공공에 빠뜨리는 인물 정한담. 자, 이 정한담 일파가 유심을 모함하여서 귀양을 보내게 됩니다. 자, 요 앞부분 줄거리만 봐도 지금 영웅소설 구조가 많이 드러나 있는데 이 앞부분. 자, 앞부분은 자, 첫 번째 고귀한 혈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기이한 탄생, 비정상적인 출생.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제사를 지냈더니 태어났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출생, 기이한 탄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충렬의 아버지가 정한담 때문에 모함 받아서 귀양 가기 때문에 이 부분 실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유충렬에게 이제 시련이 닥치고 이 시련을 극복하는 내용은 그 밑에서도 쭉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개부터 읽어볼게요. 자, 각설이라 자, 화제 전환하고 또 그 이야기 첫머리에 쓰이는 말이죠. 자, 각설이라. 자, 이때 정한담, 최일기도 정한담과 한패이기 때문에 세모 치겠습니다. 자, 정한담과 최일기가 유주부는 유심이에요. 유충렬 아버지. 자, 유주부를 참소하여서 자, 고자질해서 자, 적소로 보낸 후에 유배를 보낸 후에 귀양지로 보낸 후에 마음이 교만하여 별당으로 들어가 옥관도사를 보고 천자를 도모할 묘책을 물은데 천자는 왕이겠죠? 그 다음에 옥관도사도 정한담의 조력자이기 때문에 세모를 칠게요. 자, 이렇게 정한담, 최일기, 옥관도사는 다 한패예요. 자, 천자를 왕의 그런 자리를 넘보기 위해서 그 묘책을 물었더니 자, 도사 문 밖에 나와 청계를 하늘의 기운을 보고 하는 말이 이제 요새 밤마다
살폈는데 두려운 일이 황성에 있대요. 자, 헌담이 말했습니다. 자, 두려운 일이라 하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 도사가 말했습니다. 자, 천상의 삼태성이, 자, 삼태성 뜻을 보면, 자, 큰 곰자리에 있는 자미성을 지키는 별. 자, 아까 말했듯이 자미현 대장성, 이 자미성은 유충렬이라고 했었죠. 자, 이 삼태성이, 자, 자미성을 지키는 별이 황성에 비쳤을 때 그 중에 유심의 집에 비쳤대요. 유심은 유충렬의 집이죠. 유심 아빠. 자, 유심의 집에 비쳤으니 유심은 비록 영경에 갔으나 신기한 영웅이 황성 내에 살았으니 그대 도모할 일이 어려울 듯 하대요. 자, 신기한 영웅은 충렬을 의미합니다. 자, 한담이 이 말을 듣고 자, 외당에 나와서 도사 하던 말을 일기한테 전해요. 그러니까 일기가 말하기를 자, 도사의 신기함은 하늘의 신령보다 뛰어나니까 신기한 영웅이 황성에 있다니 진실로 마음이 놀랐습니다. 자, 한담이 또 말해요. 자, 내 생각을 하건대 자, 유심이 연만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는 거로 수년 전에 형산은 남학형산이죠. 자, 남학형산에 산자에서 제사 드려서 자식을 얻었다고 하는데 자, 도사의 말씀이 황성에 있다 하니 의심하건대 바로 유심의 아들이 아닌가 합니다. 유심의 아들 충렬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일기가 말해요. 자, 틀림없이 그러하면 유심의 집을 없애버린대요. 자, 극단적이네요. 자, 한모라요. 호환이 없게 함이 옳을까 합니다. 자, 한담이 옳다 하고 그날 삼경에 가만히 승상부에 나와 자, 삼경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쯤입니다. 자, 그 하룻밤을 5부분으로 나눴을 때 2시간 텀으로 나눴을 때 그 중간 부분 삼경 11시부터 1시. 자, 그러면 사경은 자, 1시부터 뭐 3시까지겠죠? 자, 삼경에 승상부에 나와 나졸 10여 명을 뽑아서 유심 집을 둘러싸고 염초 갖추어 묻어놓고 하얗게 심지에 불 붙여 일시에 불을 놓으라고 약속을 정하니라. 자, 이제 그 유심의 집을 함몰하기 위해서 자, 계략을 꾸미는 거죠. 네, 이때 장부인은 충렬 어머니. 장부인이 유주부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 충렬 데리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냈는데, 자, 이날 삼경에, 자, 피곤해서 잠을 잤어. 근데 갑자기 어떤 한 노인이 홍선일병, 자, 붉은 부채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부인을 주면서 말을 합니다. 자, 이날 밤 삼경에 대변이 있을 것이니, 자, 대변. 그 대변 아니겠죠? 네. 중대하고 큰 일이 화가 있을 거니까, 자, 이 부채를 가지고 있다가, 자, 화강이 일어나거든. 자, 불꽃이 일어나거든. 부채 흔들면서 호원 담장 밑에 숨었다가 아들 충렬만 데리고 남천을 바라보고 끝없이 도망을 가래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 옥황께서 주신 귀한 아들 충렬이 화강 중에 고온이 되리라. 불타서 죽을 거래요. 굉장히 어마무시한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자, 이 노인이 꿈에서 미래의 일을 예지하고 화를 피할 방법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비현실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전기적 요소 옆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자, 하고 문득 간데가 없건을 깨보니까 꿈이었더라. 자, 충렬이 잠에 들었고, 자, 과연 홍선 한 자루 위에 이제 놓여 있건을 부채를 손에 들고 충렬을 앉히고, 자, 경경불매하던 차에, 자, 이제 그 삼경이 됐어요. 시간이 되니까 일진광풍 막 바람이 일어나고 막 천불이 일어나니 웅장한 큰 집이 홍로점설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보면 그냥 쉽게 없어져 버림 이 뜻만 취할게요. 자, 큰 집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전후에 쌓인 세간이 낙엽과 같이 되었도다. 자, 부인이 놀라서 아들 손 잡고 그 노인이 일러준 대로 자, 홍선 부채 흔들면서 숨었어. 네, 이제 화강이 충천하고 회심만지하니까 자, 구상같이 쌓인 김을 언덕과 산처럼 쌓인 김을 화강에 소멸하였으니
어찌하니 만극하랴. 자, 노인 덕분에 결국에는 부인과 충렬의 목숨을 구했기 때문에 어찌하니 만극하랴. 어찌하니 만극하랴. 정말 고맙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 고맙다라는 의미죠. 자, 이 부분 자, 밑에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이 편집자적 논평은 결국에는 작가의 생각을 드러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아니 노인 덕분에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찌하니 만극하랴. 얼마나 고맙겠는가라는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네, 이제 사경. 사경은 몇 시였죠? 새벽 1시부터 3시예요. 자, 사경이 되매 인적이 고요하고 자, 중문 밖에 두 군사가 지키거늘 자, 문으로 못 가고 담장 밑에 떠돌아다니니까 자, 쭉 갈게요. 자, 나갈 길이 없었다. 자, 다만 그 구멍, 수채구멍, 물관에 수채구멍이 보여서 자, 충렬 옷 잡고 그 구멍에 머리 넣고 엎드려서 나왔어. 자, 근데 그 좁은 틈새로 나오다 보니까 자, 충렬이며 부인의 몸이 모진 돌에 긁혀서 배곡 같은 몸에 하얀 몸에 피가 막 묻어있고 피가 낭자하고 월색같이 고운 얼굴이 진흙빛이 되었대요. 자, 우리 이 부분 밑줄 긋고 여기서 사용된 표현법 굉장히 많죠? 자, 배곡 같은 월색 같이 지규법 사용됐고 자, 그 다음에 자, 배곡 같은 몸에 유혈이 낭자하다. 하얀 피부에 자, 피가 흥건하니까 자, 색채적으로도 대비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월색같이 밝고 고운 얼굴에 또 어두운 진흙빛이 되었으니까 자, 색채 대비. 즉 대조가 드러나고 자, 마지막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대꾸법도 사용이 됐습니다. 자, 불쌍하고 가련함은 천지도 슬퍼하고 강산도 비감한다. 자, 충렬을 안고 나와서 또 남천 바라보고 도망할세. 자, 노인이 일러준 대로 계속해서 따르죠. 자, 한 곳에 다다르니 옆에 큰 산이 있고 자, 봉우리 오색 구름이 있고 자세히 보니 이 산은 천재하던 자, 하늘에 제사를 지냈었죠. 자, 그리고 충렬이 태어났잖아요. 그 천재하던 남악 형산이었대요. 자, 전일 보던 부인이 얼굴이 부인을 보고 반기는 듯 뚜렷한 천재당이 완연히 베이거늘 자, 부인이 그 슬픈 마음을 참지 못하고 아들 충렬을 붙들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자, 너 이 산을 아느냐? 7년 전에 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너를 낳았더니 이 지경이 되어버렸대요. 자, 아들 낳고 마냥 좋은 삶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남편은 유배 가버리고 지금 이 몰골, 이 꼴이 되었으니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자, 이 산을 보니 내 부친 본듯하다. 통곡하고 싶은 마음 어찌다 측량할 수 있겠는가? 자, 이제 이 상황이 굉장히 비참하고 한탄스럽겠죠. 충렬이 그 말을 듣고 자, 아들 7살 이 충렬은 요 충렬이에요. 귀엽죠? 자, 어머니가 이렇게 비통하게 막 한탄을 하고 있으니까 아들 충렬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를 어리석게 위로를 합니다. 자, 이 산에 산지하고 나를 낳았단 말인가. 그러면 산시는 그 시는 이러한 이유를 알 텐데 정말 산신도 무정하구나 라고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굉장히 영웅은 다르죠. 어린 나이에도 의젓한 면모가 드러납니다. 자, 이윽고 진정하여 충렬 앞세우고 변연수를 건너 다다르니 날이 이미 서산에 걸려있고 자, 여기부터도 가로칠게요. 자, 여기는 이 상황의 배경을 묘사한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자, 날이 이미 서산에 걸려있고 원촌에 저녁내 나고 청강에 놀던 물새는 버드나무 속에 날아들고 청천에 뜬 까마귀는 운간에 울어든다. 해상을 바라보니 원포에 가는 돛대
때 저문한 게 끼어 있고 강촌의 피리 어적은 피리 소리. 새우 중에 빗속에 흩날렸다. 자, 이렇게 배경 묘사를 통해서 자, 인물의 자, 처지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적어 놓으세요. 자, 이렇게 슬픈 마음을 진정하고 아들 충렬 손을 잡고 물가에 배를 하니까 그때 건너갈 배도 없고 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맞이 아니하더라. 자, 충렬 모자가 그 화재를 피해서 정처 없이 도망친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중력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정한담의 사주를 받은 도적들에게 자, 저는 아까도 세모로 쳤으니까 세모로 할게요. 자, 적대자는 세모. 정한담의 사주 받은 조적들도 세모. 자, 부인이 끌려가고 충렬은 물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조력자가 나타날 때가 됐죠. 자, 조력자 이 중략 부분 줄거리에 3명 나오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조력자 뱃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희주, 세 번째 광덕산 도승. 이렇게 세 인물 나오는데 체크해 주세요. 자, 먼저 뱃사람 도움으로 위기를 넘겨요. 충렬은 정처 없이 떠돌다가 승상지는 강희주의 은혜를 입고 자, 강희주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희주의 사이가 돼요. 그럼 강희주는 자, 유충렬의 장인어른이 되겠죠. 자, 그러나 이 장인어른이 강희주마저 정한담에 의해서 귀양을 가게 돼요. 참, 정한담은 닥치는 대로 다 귀양을 보내는 재주가 있어요. 참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정한담에 귀양 가게 되고 충렬은 이 광덕산의 도승을 만나서 도수를 배우게 됩니다. 자, 이때 무예를 익히고 나중에 이 익힌 도수를 발휘하는 때가 오겠죠. 자, 이후 정한담이 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를 당해내지 못한 천자 왕은 결국 항복하려고 하네요. 자, 이때 유충렬이 자, 형세를 보다가 형세가 급함을 보고 일광주 용린갑에 자, 일광주 용린갑에 장성검을 높이 들고 자, 투구 쓰고 그 다음에 갑옷 용린갑 갑옷 입고 그 다음에 검을 들고 자, 말을 채찍질하여서 자,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바삐 중군소에 들어가서 이 조정만을 보고 자, 이 조정만은 결국에는 지휘관이에요. 자, 싸우기를 청해요. 자, 정한담과 싸우기를 청하는데 이 지휘관 조정만이 나와서 울면서 말합니다. 자, 그대 충심은 알겠어. 근데 지금 항상 왕이 항복하려 하고 또한 적진 형세가 대단하니까 그대 청춘이 백골이 될 것이 뻔하다. 죽을 목숨이 뻔하기 때문에 굉장히 원통하고 망극하다. 지금 나가서 싸우는 거는 죽기밖에 더 하겠냐라고 하면서 충렬을 말리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충렬 자, 이 화를 참지 못하고 자, 집문 밖에 나서면서 소리치면서 적장 정한담을 부릅니다. 자, 이봐 역적 정한담아, 남경 동문내에 사는 유충렬을 아느냐 모르느냐, 바삐 나와서 목을 드리라. 자, 굉장히 영웅으로서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당당하고 용맹한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 자, 하는 소리에 이제 양진이 양쪽 진영이 뒤 흔들리면서 천지강산이 진동을 한대요. 자, 문걸도 정한담에 부하기 때문에 세모 칠게요. 적대자이기 때문에. 자, 놀라 돌아보니 일광투구에 안채 쏘이고 용린갑은 혼신 감추고 천사만은 비룡이 되어서 운무 중에 안개에 쌓였대요. 자, 요 부분은 자, 충렬이 이 말을 타고 진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굉장히 약간 과장되게 비현실적으로 또 묘사됐죠? 자, 여기도 정기적 요소 적어 놓을게요. 자, 공중에 소리만 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자, 찬 것만 높이 들고 주저하던 차에 누가? 아까 정한담 부하 문거리 주저하던 차에 장성검이 번듯하며 자, 이 충렬이 이 정문걸에 머리를 베어들고 댕강 베어들고 중군으로 달려드니까 자, 이 조정만 아까 누구였죠? 그 중심 부대의 지휘관이었죠. 자, 조정만이 문 밖에 나와서 손잡고 들어가더라. 자, 이때 천자는 왕은 그 항복하는 문서, 항복서를 손에 들고 밖에 나와서 뜻밖의 호통 소리 나며 이런 대장이 문걸의 머리를 베어들고, 자, 충렬이 문걸의 머리 베어들고 중군으로 들어가거늘 놀랐겠죠. 자, 대경대의하여서 이 중군을 급히 불러 말합니다. 아까 그 적장 머리를 베어버리던 장수 이름이 뭐냐? 바삐 입시하라. 자, 입시는 저기 나와 있죠.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베어라. 자, 충렬이 말에서 내려 천자 전에 복지를 하니 엎드리니 천자가 말합니다. 자, 그대는 누군데 이런 죽을 사람을 나를 살리는가? 자, 충렬이 저의 부친과 강희주 죽음. 저의 부친 유심과 장인어른 강희주 른의 죽음을 몹시 분하게 여겨서 말을 합니다. 자, 이 부분. 자, 저는 정원주부 아들 충렬입니다. 자, 주류객을 떠돌아다니면서 있다가 아비원수 갚으려고 여기 잠깐 왔는데 자, 폐하 정한담에게 그런 화를 당하심은 꿈 같습니다. 자, 폐하는 왕이죠.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자, 전일에 정한담을 충신이라고 하더니 충신도 역적이 되나이까? 자, 충신이 역적이 됐죠. 그래서 지금 왕의 자리를 넘보고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자, 그래서 이 정한담, 간신 정한담에게 현혹된 왕의 어리석음을 꼬집는 부분이에요. 자, 그놈 말만 믿고 충신, 자신의 아버지 유심을 유배 보내어 죽이고 이런 환을 당하시니 천지아득하고 일월이 무감합니다. 굉장히 어이없고 비참한 모습이죠.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니 산천초목도 슬퍼하고 만진 중에 눈물로 짜져 눈물 흘리지 아니할 사람이 없대요. 자, 왕이 이 말 듣고 후회하겠죠. 자, 할 말 없어 앉아 있더라. 자, 태자가 적진에 잡혀갔다가 몽골베인 보고 도망와서 황성 곁에 앉았다가 충렬 말 듣고 내려와서 충렬의 손을 붙들고 말합니다. 자, 버선발로 내려왔다는 건 뭔가 다급하다는 거죠. 자, 무엇 때문에 다급하냐면 자, 경이 이게 웬 말인가? 경은 충렬. 자, 충렬 이게 웬 말인가? 옛날 주성왕도 관체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터니 회가 자책. 자, 마음을 돌려 먹어서 성군이 되었으니 충신이 다 죽기는 막비천운이라. 하늘에 운이나 다름이 없다. 자, 그런 말 하지 말고 자, 진충 간력 달 진짜 자, 힘을 다해서 황상을 도우시면 태산 같은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하이 같은 그 은혜는 우리가 꼭 갚도록 하겠다. 자, 풀을 맺어서 은혜를 갚는다라는 사자성어 결초보은 적어 놓으시고요. 자, 충렬이 울음 그치고 태자상을 보니까 천자기상 적시라고 일대 성군이 될 듯해서 자, 결국에는 이 태자의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자, 소장이 아비 죽음 한탄해서 그런 분통한 마음 있긴 하지만 자, 소장이 죽사온데 폐하를 어찌 돕지 않겠습니까? 천자를 돕기로 합니다. 자, 태자의 설득을 통해서 충렬이 원망 풀고 결국엔 천자를 돕기로 해요. 자, 이제 천자를 돕기로 했다는 거는 전쟁 나가서 뭔가 활약을 한다는 의미겠죠. 자, 천자 충렬의 말 듣고 내려와서 투구 씌우면서 손잡고 하는 말이 자, 과인은 보지 말고 자신의 부족함 보지 말고 자, 그대의 나라를 도와주면 태자가 하던 말대로 우리 반드시 너의 은혜를 갚아주겠습니다. 자, 충렬이 청명하고 물러나와서 장대 높이 앉아 군사를 살펴보니까 자, 군사가 1,200명 있대요. 자,
쭉 내려갈게요. 자, 결국 이제 군중의 허령한 군중을 이제 진두지휘를 합니다. 자, 남북 적병이 비록 억만 명이라도 나 혼자 감당하려니와 너희 등은 행호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자, 적이 억만 명이라도 혼자 감당을 하겠대요. 굉장히 든든하고 멋있는 영웅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약속하니까 자, 적진 중에 몽골 죽음 보고 일진이 진동하여서 자, 서로 나와서 싸우려고 합니다. 아직 유충열이 얼마나 그 대단한 인물인지 아직은 모르고 덤비고 있습니다. 자, 최일기가 자, 아까 정한담과 한패죠. 자, 삼군대장 최일기가 활을 이기지 못하고 자, 검을 들고 말을 채찍질하고 나와서 달려듭니다. 자, 적장 유충렬아 너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억만군을 능멸히 생각하나 본데 자 한번 바삐 나와서 죽어보라. 자, 원수 장대에 있다가 최일기란 말을 듣고 바삐 나와서 응합니다. 자, 정한담은 어디 가고 너만 나왔느냐? 너희 두 놈의 간을 내어서 우리 부모 영이 전에 재배하고 드리리라. 자, 복수하겠다는 그런 심리가 드러나죠. 자, 함성하고 달려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충렬이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입니다. 자, 함성하고 달려들어서 검이 번듯하고 일기 가진 검이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자, 최일기가 놀라 자빠져서 자, 철퇴로 치자한들 원수의 일신이 보이지 아니하니 어이하리. 지금 충렬의 모습도 보이지가 않아요. 자, 적진 중에서 옥관도사 싸움 구경하다가 놀라서 급히 쟁을 쳐서 거두니 이제 최일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급하게 깽가리 쳐가지고 잠시 중단을 시키고 그 싸움을 중단시킵니다. 자, 최일기 겨우 본진에 돌아와 정신을 잃었대요. 자, 충렬이 적장 최일기와 싸워서 그를 쓰러뜨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모습. 자, 뒷부분 줄거리 볼게요. 자, 충렬은 정한담 일파의 갖은 계략에도 불구하고 싸움에서 승리를 거듭한 끝에 정한담을 결국에는 처형하게 되고 자, 이후 충렬은 호황에게 잡혀간 황후와 태우 등 다 구하고 헤어졌던 가족과도 자, 유심 강희주 장인어른 강희주와도 다시 만나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네, 결국에는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다시 만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해피엔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사실 그 한자어도 굉장히 많고 한 단어 하나하나 읽으면 뭐 좋을 것 같긴 하겠지만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내용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약간 요약적으로 쭉 빠르게 읽어드렸고 자, 내용은 확실하게 파악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좀 할게요. 자, 핵심 정리. 자, 교과서 비어있는 부분에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의 갈래는 국문소설이고요. 자, 영웅 군담 소설이죠. 자, 성격은 영웅적, 전기적, 비현실적, 기이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적. 자, 그 다음에 배경은 중국 명나라 조정과 중국 대륙.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대부분의 고전 소설이 그렇듯이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고 주제는 자, 유충렬의 위기, 고난, 시련과 그 시련들을 다 극복하는 영웅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영웅적 행적. 주제는 유충렬의 고난과 영웅적 행적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부분은 영상 잠시 중지시키고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전형적인 영웅 일대기 구조 속에서 우리 그 소설 창작할 때도 총 8개의 요소를
소설 속에 넣어가지고 영웅 일대기 구조를 넣어가지고 창작을 했었죠. 그 전형적인 영웅 일대기 구조 속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전형적인 영웅 일대기 구조. 자, 먼저 고귀한 혈통,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출생, 기이한 탄생, 그 다음에 영웅이기 때문에 능력을 갖춰야겠죠. 자, 비범한 능력, 그 다음에 시련이 닥치죠. 자, 시련을 닥치고 그 다음에 이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이 자, 2번 정도,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극복을 할 때는 자, 첫 번째로는 뭐 조력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이 시련을 극복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승리를 거두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자, 이러한 구성을 취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유충렬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자, 적강소설로서,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적강소설로서 천상계 인물이 이제 죄를 짓고 지상으로 내려온 적강소설로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인 공간이 설정되고 있다. 자, 3번째. 표면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자, 이면적으로는 이 몰락한 계층의 권력 회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 이렇게 3가지 특징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읽었던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 기자치성이라는 개념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자, 기자치성이라는 거는 자식을 얻기 위해서 신적 존재에게 정성을 다해 기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 작품에서 늦도록 아이가 없던 이 부부, 유신 부부가 이 기자치성을 통해서 충렬을 얻게 되죠. 자, 이는 영웅 일대기 구조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탄생 비정상적인 출생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아까 그 배경이 중국으로 설정이 돼 있었죠.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자, 바로 자, 이 작품은 명나라 때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자, 하고 있으나 병자호란 전후 조선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자, 배경은 중국이지만 조선의 현실에 대한 병자호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배경을 중국, 즉 외국으로 설정한 것은 자, 이 문제의식을 우리나라로 설정했을 때, 조선으로 설정했을 때보다 더욱더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게 되겠죠. 그 이유 때문에 이 작품의 배경을 중국으로 의도적으로 설정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은 자, 교과서 돌아가서 108쪽, 108쪽 자, 펼쳐주시고 이 학습활동 이해하기 부분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볼게요. 자, 등장인물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한번 적어볼 텐데 먼저 유충렬 성격이 용맹하죠. 그 다음에 능력도 비범해서 천자의 무능함을 탓하기도 하지만 깊은 충성심을 지니고 있고 결국에는 천자를 도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간신 정한담. 자, 충신을 모함하여 귀양을 보내고 어린 충렬마저 죽이려 한 사악한 인물. 자, 천자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욕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 왕천자는 자, 역적의 말에 현혹되어서 충신을 귀양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 반란군에 항복하려 한 무능한 인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2번 자, 영웅 일대기 구조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이 유충열전을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여기도 잠시 영상 일시정지 시키고 자, 답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 정리되셨으면은, 자, 여기까지 유충열전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정말 고생하셨고요. 네, 열심히 정리하시고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